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9일 이제 지났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국 혁신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대선 과정도 그랬지만 내란 극복 과정에서 계속 다른 당이지만 같은 당처럼 내란 세력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세빙선으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있는 동지들이 자기 선거처럼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은 저하고 워낙 절친했던 그런 사이고 그래서 지금 좀 아픈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우정 또 저의 마음 또 이런 아픈 마음 이런 것들도 정치 검찰 피해자들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이번에 전달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심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권과 기소와 관련돼서 조치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 이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 복권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 그다음에 수사 내용 자체가 반인권적이며 권력지향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는 저희 검찰과 사법권의 남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문제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기소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과 관련된 포괄적인 접근, 포괄적인 판단,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고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선거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사면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선거에서 협조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더 좋은 정부, 더 좋은 국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두 가지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저 조국 혁신당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그 초대 당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 사면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전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사면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지켜갔을 때 국민들이 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국 혁신당이 제기를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즉각 수용했다는 방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통합보다는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권 초부터 사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살짝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선 청구서를 내미는 거다. 이 지금 영상이 처음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고 그날 오찬을 당대표들과 했을 때 그때 김선민 대표가 처음에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한 이야기가 이 자리에 조국 대표께서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청구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물론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함께 경선을 하자, 함께 후보를 내자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함께한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 복권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시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 득표율을 보면은 러프하게 봤을 때는 반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반 정도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방탄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입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데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를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 청구서를 받을 이유 자체도 없고 이것을 받으면은 전국이 다시 경랑성으로 들어간다. 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서면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자신의 사면, 복권 문제를 놓고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의 극우, 박정희의 군동원, 이명박의 탐욕, 박근혜의 무능의 음주와 무속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이미 사면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한 민주당의 애매한 스탠스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을 해가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까지 과정에 있어서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내 교섭단체 이것을 10명이나 15명 정도로 낮춰야 된다. 이 부분은 실상 민주당이 과거에도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